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창가 연희가 들어줄게 관리인 연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색다른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책을 준비해 봤어요. 책 제목은 오늘은 작가다. 원트라는 곳에서 나왔고요. 작가님이 총 7분이세요. 정준혁 작가님, 정유린 작가님, 정하인 작가님, 박조빈 작가님, 서진아 작가님, 진 작가님, 임솔빈 작가님. 이 책은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시작된 그 취지에서 본인들의 이야기, 본인들의 생각, 본인들의 감정 이런 것들을 글로 써내려간 그런 책이라고 해요. 원트라는 공간은 서대문구에 있는 곳인데요.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저희 작가 글 쓰는 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직접 작가가 되어서 책도 내보고 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많이 기회가 된다면 원트라는 공간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작가님들께서 개인의 생각과 감정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 적어주셨잖아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와닿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달빛 창가 연희가 들어줄게 북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가다. 잠시 걸음을 멈춰 숨을 고른 당신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간이 멈춰버린 지난 1년 우리 조금 쉬어갈까요? 당신에게 전했던 진심 어린 안부가 내심 마음에 걸렸던 1년이었음을 뒤늦게 고백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색하지 않아도 당신과 우리의 삶이 짙은 먹구름이 들이오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표정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손을 잡고 서로의 온도를 느끼며 인사할 수 없다는 것이 그토록 그립고 애틋한 일이 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슬프지만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지난 1년간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당신께 띄우는 104개의 글들이 당신의 가슴 속에 따스한 온기로 오래 남아있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불확실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나와 당신은 이미 배웠지만 고로 매일의 내일이 서툴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진짜 자신을 찾는 나와 당신이 되길 원합니다. 부디 당신의 환한 웃음을 마주한 채 순간의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정준혁 삶은 참 즐기다 싶어. 고요한 새벽의 한강 부둣가에 앉아있는 나 멍하니 공백 어딘가의 한 장면을 바라보다 순찰선 한 대가 성산대교 밑을 가로질러가 이내 작은 파도가 슬그머니 내 발밑으로 허이 그 찰나의 순간에 앙상한 모기 2마리도 허이 어디서부터 너희는 내게 밀려오게 된 걸까? 언제부터 당신은 내 곁으로 고요히 흘러오고 있었던 걸까?
답을 주지 않던 물결은 다시 자연스레 흘러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작은 파도가 내 발밑으로 다시 허이 이내 또 흘러가 버리고 반복되는 물결에도 여전히 답은 없었고 순찰선은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한껏 일렁이던 파도도 금세 잠잠해져가 나의 생각 또한 주름진 물결 어딘가로 자연스레 흘러가 다시 멍하니 공백 어딘가로 시선을 두려 부득하이 철썩 누워버린 나. 고요한 새벽의 한강. 어디에 닿거든 어떻게 닿거든 새벽의 적막한 공기에 음악을 실어보내면 누구에게 닿으려나. 해안가 어귀의 파도 소리를 이불 삼아 곤히 잠든 이름 모를 아이에게 닿을까. 손을 마주잡은 산맥들 사이에 포근히 놓인 초가집에 홀로 외로이 잠든 어느 노파에게 닿을까. 숨가쁜 일상의 끝에서 홀로 맥주 한 캔을 꼴깍꼴깍 털어내고 노곤히 잠을 청한 청춘에게 닿을까. 부디 어디에 닿든 어떻게 닿든 살며시 닿아주렴. 꿈으로 아름다움으로 우연치 않게 정막을 깨며 살며시 내게 다가온 어떤 가수의 목소리와 노랫말은 나의 꿈을 잠시 상상해보게 하기도 하였고 정체모를 아름다움에 취하게 하여 마음이 절로 미소를 짓게 되기도 하였다. 이 행복은 잠깐 이 찰나의 새벽에 머물다 음악과 함께 또 어딘가로 실려가련다. 그렇게 또 어디에 닿거든 어떻게 닿거든 살며시만 닿아주라. 꿈으로 아름다움으로. 예상과 달리 비가 내리던 날 토돌토돌 빗물이 창가에 기대어 흐느끼고 있다. 나 또한 모퉁이에 기대 한동안 당신의 음성을 바라보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금세 소리를 멈춘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우물이 고여있는 걸까? 어떤 빗물이 당신의 우물을 흘러넘치게 했던 걸까? 내게는 우산이 있어 당신의 등은 토닥여 줄 수는 있지만 이미 바닥부터 차올라 푹 젖어버린 당신의 마음에게는 도움이 될 것만 같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모퉁이에 그대로 기댄 채 시간이 지나 한껏 더 건조해진 당신에게 나의 마음을 전한다. 괜찮다. 더 울어도 된다. 쏟아낼 만큼 쏟아도 된다. 남이 그 모습을 나약하다 나무라도 된다. 당신 제일 가까이에 머물고 있는 기상청도 당신 맘을 몰라주지 않았던가. 적어도 당신이 밟고 있는 지구는 당신이 쏟아낼 수분을 기다리고 있다. 정유림. 관찰일기. 세상을 관찰하고 나를 관찰하다. 유주나무. 나는 2년 전부터 집에서 작은 유주나무를 키우고 있다.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거실에서 물과 사랑을 듬뿍 주며 키웠다. 초록색 잎에 주황색 유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때마다 정말 뿌듯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거의 매일 사진으로 남겼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침에 유주나무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생기고 난 후부터 그랬다. 매주 월요일은 유주나무에게 물을 주는 날인데 아침에 강아지 밥과 물을 챙기고 배변 패드를 갈며 청소를 하다 보니 물 주는 시기가 뒤죽박죽 되어버렸고 유주나무는 당연히 시들고 말았다. 솔직히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유주나무를 살리겠다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영양제라도 꽂아보려는 노력을 했을 텐데 유주나무에 대한 나의 사랑은 여기까지였는지 그저 방치하고 더는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리 강아지가 유주나무 이파리를 뜯어먹었다. 나는 강아지의 건강이 먼저 걱정되었다. 유주나무는 뜯기든 말든 관심 밖이었다. 그래서 저 화분을 빨리 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아지를 쓰다듬었다. 사랑의 대상이 변했다. 유주나무에게 쏟았던 사랑이 전부 강아지에게 간 것이다. 앙상한 유주나무는 너무나도 처량했다. 사랑이 변한다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자신이 없다.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선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게 정답인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머리만 아파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후회 없이 사랑하면 떠나보낼 때도 소중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이다. 까만 밤. 오늘은 유난히 밤이 일찍 찾아왔다. 겨울이 시작되려나 보다. 밤이 되면 빨리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긴다.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 잠잘 타이밍을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오늘도 남들은 다 잠든 시간에 까만 밤을 바라보며 다가올 아침을 걱정했다. 내 마음만 이렇게 복잡한 걸까? 남들은 단순하게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어찌된 게 나아갈수록 더 지치는 느낌만 든다. 까만 밤처럼 내 열정도 까맣게 타버리고 없어진 걸까? 뭔가 나이만 어정쩡하게 든 기분이다. 백지처럼 하얗게 되기엔 너무 늦었고 그저 여유롭게 살기에는 이른 나이 같다는 생각을 했다. 눈을 꾹 감고 잠들기 위해 노력한다. 밤이 무서운 건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 까만 밤을 이겨낼 만큼 강해지고 싶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저 강한 어른이 되고 싶다. 메모지. 메모지를 사는 습관이 있었다. 좋아하는 색깔의 단색 메모지는 기본으로 여러 개 구비해두고 여행지에서 기념품 명목으로 계속 사오다 보니 내 서랍장은 메모지로 가득 차서 정리가 힘든 상황이 왔다. 메모지를 자주 쓴다는 이유로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했던 게 화근이 된 것이다. 정작 쓰는 메모지는 단색 메모지 하나뿐인데 말이다. 기념하겠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사온 메모지들은 결국 나에게 짐이 되었고, 나는 마음을 잡고 메모지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 자꾸 미련이 남아서 주저하는 내가 너무 답답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미련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나의 메모지들처럼 정리되지 않는 미련들이 뒤죽박죽 조각나 있었다. 메모지만 정리할 게 아니라 내 미련들도 정리해야 하는구나 생각했다. 정하인, 파랬다, 빨겠다 하는 것. 밤고구마, 밤, 노란 달, 남색 하늘. 바람도 온도도 없지만 바람이 느껴지듯 파도 소리 건너 바다에 비추는 달. 넓게 퍼뜨려진 구름, 부드러운 모래. 모두가 굴러 하나가 되면 그건 슬픈 밤이 아니겠다. 가려진 손짓. 버스 안에서 어지러운 생각에 꼬리를 텄다. 답이 없는 것에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뭘까? 보이지 않는 끝을 향해 도달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 대단하다고 불리는 이름들은 그 많은 이름들을 어떻게 얻었는지, 무엇이 먼저일까? 가치와 마음. 그저 그런 나는 마음이 먼저다. 거슬리는 신경들이 있지만 아직 미약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만 사랑을 갈구하게 되지만 결국 내가 갈구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음을 느낀다. 다가오길 기다리다 언젠가 내 앞에 많은 이들이 와글거리면 그땐 또다시 갈구한 사랑에 대한 결과라고 믿겠지만 사실 이는 그들의 발걸음이었을 뿐 내 손짓은 어딘가 가려져 무의미했을 것이다. 3일 남으셨습니다. 죽음이 3일 뒤라면 감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아주 어릴 적 나도 모르게 내가 소리소문 없이 증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무의식적으로 했는데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다르다. 내가 마음을 준 사람들이 늘어났고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다. 현재의 감정으로 내게 죽음은 억울함이 아니다. 그저 예상보다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들 테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내 미래보다는 내가 없는 세계에서 나를 생각해 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뿐이다. 떠올려 보면 그런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사실 아주 몇 사람을 제외하면 다른 이들에게 나의 증발은 슬픔 가운데 한 자리일 것이다. 사실 이마저도 아니라면 조금 슬플 것 같다. 아니다. 나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 큰 슬픔이라면 그냥 나를 잊는 것을 배신이라 느끼지 않겠다고 말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내 숨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있지 않는 건
고요한 밤 같은 거다. 다시 마주치겠지만 또 지나겠지. 지나치는 고요한 밤이 평온해질 수 있을까? 마음은 있는 게 아니라 잃는 것이라. 어렴풋이 남은 그 자국마저 지워지면 그땐 뱉은 숨을 다시 마시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물음으로 끝난다. 박수빈. 흘러가는 시간을 돌보다. 수줍은 통영. 당신은 기억할까요? 우리가 함께한 어느 봄날의 시골 여행을, 그때의 수줍음을요. 한산한 거리를 걸으며 자연의 향기를 함께 맡고 시답지 않은 농담을 하며 어린아이처럼 히히호호 까르르 거렸던 그 시간을요. 길에서 마주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민박집에서 키우던 암탉이 우릴 자꾸만 따라와 공격하던, 우리는 피해 다니느라 진땀을 뺐던 그 따스한 봄날에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과 봄꽃과 함께 나의 얼굴을 사진으로 담아주던 그 시원한 바람이 불던 그날을요. 제 마음 깊숙한 곳, 당신과의 추억은 발길 닿지 않는 길을 떠날 때에 가끔씩 떠올라 제게 그날의 바람과 날씨의 색깔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날을 깔깔거리던 시간은 잊히지 않고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낯선 길을 떠날 때 왠지 모를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요. 봄날의 그날의 우리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당신. 마음 대청소. 비에 잠겼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기 직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라는 녀석은 일상의 불편함을 동반시키는 불청객이었다가도 이내 청량함을 선사하는 반가움이기도 합니다. 칠퍽칠퍽한 땅의 질감을 나의 두 발로 받아내고 축축한 모든 것들을 오감으로 감당해야 하는 나의 몸. 습한 모든 장소에서의 꿉꿉하고 찐득찐득한 촉감마저 감당해야 하는 매 순간의 연속입니다. 하루빨리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바람과 동시에 무더위는 실은 변덕스러운 감정이 교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뒤엉킨 감정의 일상들이 가득 찰 즈음 시원한 빗줄기가 모여 이내 비에 잠겨버립니다. 비가 머금고 있던 불순물들이 뒤섞여 있다가 이내 배수되면서 복잡한 마음을 씻겨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정화의 시간을 거치기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을까요?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걸러내어 취사 선택을 반복하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피로감과 약간의 멀미가 적당히 쌓였을 때 그것들이 비에 잠겼다가 흘러나가며 씻기는 마음의 대청소 시간. 장마. 지금 장마는 저에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붙이지 못할 편지.
유리알처럼 속이 다 보이는 당신이라서, 그만큼 솔직한 당신이라서, 내가 당신의 곁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만으로 매일매일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감정의 변덕을 애써 잠재우려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과거의 당신과 현재의 당신 사이 어딘가에 당신이 온전히 존재했으면 합니다. 넉마같이 해져버린 당신의 마음도 그 과정 속에 어딘가 머물길 바랍니다. 바닥에 떨어진 당신의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내가 주워서 잘 닦아준다면 당신은 덜 힘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기에 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나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이 위태로울 때 뛰어가서 잡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곁에 찰싹 붙어있되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 오래도록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릴레이 글쓰기. 내가 당신이 되고 당신이 내가 되어 7명의 작가들이 함께 이어서 쓴 특별한 챕터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글을 이어가 주세요. 솔빈. 당신의 내일에도 내가 있을까요? 진아. 혹시 그렇다면 내일은 같이 걷고 싶어요. 진. 그게 아니라면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잠시라도 조용히 시간을 내줘요. 아인. 싫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좋아질 때까지 따라다닐게요. 좋아지면 말해주세요. 준혁. 당신의 마음을 나는 알 길이 없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의 내일에는 늘 당신이 있다는 것을. 수빈. 당신의 내일에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지낼게요. 당신과 나,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존재하도록. 유림.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에게만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솔빈. 부디 당신의 내일에 내가 꼭 있었으면 해요. 수빈. 나이가 든다는 것은 먹은 나이만큼이나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가진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진아. 그런데 있잖아. 나이가 들면서 가진 게 뭐가 있었지? 삐걱거리는 무릎, 메말라버린 감정,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걱정. 유린. 온통 좋지 않은 것들로만 가득 찬 기분이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으려나? 준혁. 덜어내는 습관을 가져보겠다며 집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도 무수히 버리고 태양계 너머로 팽창해 나갈 것 같던
이어왔던 나의 인간관계도 꽤나 긴 시간 한껏 줄이고 줄여보았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은 그에 비례하게 가까워진 것만 같지는 않아 보인다. 아인, 나만 힘든 게 싫었는데 조금 괜찮아지려고 하니 이제야 보인다. 다 같이 아팠구나. 진, 나의 상황이 앞서 주위 사람을 괴롭게 한 건 아닐까? 때늦은 후회가 찾아왔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정말이지 먹은 나이만큼이나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단단해져야 한다. 철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와 당신을 위해서라도. 진, 10년, 20년 후에 나도 매일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거리, 이제는 잘 기억나지도 않는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하나 있다. 원자 간 공유 결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당기는 힘은 더 커지고 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가까워지면 도리어 반발하는 힘이 커져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결국 서로를 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 사람 간의 관계도 결국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한때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거리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었고 내 모든 걸 알리고 싶었다.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기보다는 고쳐서 같게 만들고 싶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불편해졌다. 기대치가 높아졌고 실망하는 일은 더 잦아졌다. 어디까지가 나의 영역인지 또 어디까지가 그 사람의 영역인지 불명확했다. 일정한 거리를 둔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어쩌면 그 적당한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나간 모든 날에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돌아가고 싶은 시기는 없어요. 돌아간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던 저는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거든요.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한 후회도 아쉬움도 남지 않게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과거보다는 현재를 사는 내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생각하고 있음을 담백하게 풀어내기는 참 어렵다. 별거 아닌 장난에 슬쩍 내 진심을 담아 보냈던 걸 너는 알까? 괜히 네 눈을 보면 부끄러워 준비해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내 모습이 웃기다. 앞에서 하지 못한 말이 아쉬워 집에 돌아가는 길 메시지를 남긴다. 허둥대지 않고 멋지게 말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서툴러도 언젠가는 이 마음을 직접 전할 수 있길 바란다. 임솔빈. 밉고 화나고 죽도록 증오하지만 나는 사랑을 해. 보고도 싶고 홈리스를 읽기 전에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광경을 바라보며 나라는 사람이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다짐을 가슴속에 새기는 사람. 멋진 것에 감탄과 진심 어린 박수를 표현할 줄 알고 아픈 것에 위로를 건넬 줄 아는 사람. 현실과 이상의 경계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며 공상과 상상을 가까이 하는 순수한 사람. 세상에 자신의 꿈을 그리는 사람이 나와 당신이 되길. 그 바람을 담아 진심으로 써내려간 이 한 편의 대본이 글이 아닌 영상으로 당신의 눈에 담길 수 있길. 진심을 가득 담아 끝으로 전하는 말. 우리는 당신이 스스로를 흠집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가까이 있는 것에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평온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스스로를 열렬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좋은 꿈을 꾸길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한 길고 긴 여행을 하는 거라고 언젠가 아빠가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남기는 그 길고 긴 여행이 늘 밝고 아름다울 순 없겠지만 짙은 어둠이 드리우는 밤에도 별을 보는 여유를 품은 당신과 원트가 되길 바라고 또 원하며 오늘도 원트 하세요. 매일이 설레이는 날이길. 출근길 가게 앞을 쓰는 아저씨와 웃음으로 인사하길. 따뜻한 커피 한 모금에 어제의 근심들을 푹 가라앉히길. 불현듯 주체 없이 웃음이 새어나오길. 눈만 마주쳐도 수줍은 미소가 새어나오길. 웃다가 지쳐서 꿀잠 자는 날들이 많길. 문득 돌이켜본 날들 속에 별들이 가득 수놓아져 있길. 오늘도 이 책이 당신의 쉼이 되길 원하며 오늘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작가다. 자, 이렇게 오늘은 작가다 라는 책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도 이 원트라는 공간에 가셔서 이렇게 나만의 글을 쓰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책이 뭐랄까 소중하게 다가왔다 해야 되나? 모든 책이 다 소중하긴 한데
이렇게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느낌으로 제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에서도 마음의 힐링 또는 잔잔한 마음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았다. 그거면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북리딩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굿나잇.